한국화학공대 화학과에서 학부랑 이제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에서 3년 정도 포스닥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스위스 에테아랑 PSI라는 연구소 학교에서 2년 정도 또 포스닥을 하고 2017년에 한국화학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화학에 특별히 흥미가 있거나 뭐 그래서 한국화학 선택한 건 아니고요. 화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그때 화학을 이제 하게 됐던 거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화학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화학을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화학과로 가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이제 화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유기금속화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 저희 실험실의 교수님이랑 좀 선배들 이런 연구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쭉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화학연구원 국내 유일한 화학 관련 정부 출연 연구소이고,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훌륭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전에 화학연에 같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화학 연구를 계속 함에 있어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화학연을 2번 지원을 했어요.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포스닥을 하던 중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면접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인데 외국 경험을 좀 더 쌓고 오는 건 어떠냐. 사실 그때 그 화학연구원도 지원했지만 외국 쪽도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외국에서 조금 오퍼를 받게 돼서 외국을 나가서 2년 후에 다시 지원해서 면접 때 질문 받았던 대로 지원해서 다시 오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외국 경험도 더 쌓고 외국에서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시 오게 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위스에서 화학연 지원할 때도 제가 뭐 2년 계약으로 갔었는데 학바지에 1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도 받았었고, 제가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고, 서울처럼 붐비는 것보다는 한산한 그런 분위기도 좋아해서 유럽 생활이 나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또 한국처럼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성 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마침 한국에서 화학연구원에 합격을 했을 때 좋은 연구소에 오퍼를 받았는데 안 오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자원연구센터라는 연구그룹에 있고요.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전에 이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요즘에는 미세먼지, 지금 뭐 코로나가 워낙 이슈긴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환경 관련 문제들이거든요. 그 환경 중에서 저희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환경 쪽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런 데 화학이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들 전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런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발생한 것들을 없애는데 새로운 화학 기술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일단 화학연 입사하는 게 워낙 먼 길이고, 거의 기본적으로 박사는 마쳐야지 이제 대부분 박사 마치고 오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기보다는 또 중요한 거는 화학이 이제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옷이나 먹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기오염 이런 해결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화학 제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처럼 밀접하게 연결된 거고, 공기처럼 이제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요. 공기 분자도 심지어 화합물이고요.
저처럼 이제 중요한 학문이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인이 흥미를 키워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올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화학이 싫으면 화학년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이제 화학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정이 길고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거여서,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화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박사과정을 뭐 하고 있거나 마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당장 취업의 문제이고 맞닿아 있는 문제니까, 일단 뭐 연구소든 어떤 연구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는 연구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화학연구원이든 어디든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연구분을 또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안목까지 갖추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화학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저희 연구소가 국내에서도 세계 나라도 뒤지지 않는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연구 경험인 선배님들이 쌓아온 연구 경험이나 인프라들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주변에 이제 화학 전문가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연구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저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이 화학연구원 입구를 들어오면서 되게 이 아름다운 환경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입구부터 쭉 들어오다 보면은 나무숲이 쫙 펼쳐져 있고 연못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철쭉이나 벚꽃 같은 꽃들도 많이 피고, 여름에는 그 초록이 우거진 나무들 가득하고, 가을에는 단풍이랑 은행잎 정말 예쁘고, 겨울에는 또 눈 덮인 환경이 너무 예뻐요. 이게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사실 그런 걸 좀 잘 못 보는데, 저는 처음 왔을 때 그런 걸 되게 느꼈었고, 그리고 여기 화학연구원 내부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맞벌이도 많이 하고 애들 키우기 많이 힘든데, 젊은 연구원들, 젊은 부부들 이제 애들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년이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